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조은석 특검이 기민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정황을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들어보실게요. 네, 완전히 임자 만났어요, 윤석열이. 임자 만났어. 그리고 윤석열 끝에 조사 끝나고 나왔을 때 얼굴 완전 초췌하잖아요. 네, 순화되어서. 순화되었어. 네. 봐요, 되게 반성하는 얼굴이잖아요. 본인이. 반성은 안 하겠지만. 약간 영혼이 나간 그렇습니다. 표정이던데. 조특검이 지난 주말에 하는 거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잘해요. 윤석열이 원하는 걸 하나도 주질 않대. 조은석 특검은 수사를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잘한다는 의미를 알겠어요. 그리고 언론을 잘 다룬다는 것도 이해를 했어요. 그때 윤석열 뭐 요구할 때마다 바로바로 그렇죠. 네. 언론을 통해서 반박을 해가지고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예. 조은석 특검은 그 누구도 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거 분명한 것 같아요. 수사의 이제 조사의 주도권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일반 언론의 여러 국민이 볼 때 그렇죠.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 그걸 이제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저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여기서는 무리한 걸 안 받아주고 예. 그리고 받아줄 이유가 있는 것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또다시 약간 깎아서 약간 깎아가지고 예. 특검 버전으로 다시 내놓고. 그러니까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도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 30일 날 나오라고 그랬더니 7월 3일 이후로 하자 그랬더니 그건 안 되고, 7월 1일 날 나와 9시에. 딱 그 점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모습. 만약에 7월 1일 날 안 나온다. 그럼 영장 그 출석 불응이죠. 출석 불응이죠. 네. 그러면. 조은석 특검은 7월 1일 안 나오면 바로 체포영장 치겠죠. 그런 사람이죠. 예. 그리고 또 변호인단에서 수사하는 경찰 총경 바꿔달라고 그 경찰에서 수사받는 거 자존심 상한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있고 지금 수사받는 내용이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고 그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그래서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찰 네. 어쨌든 뭐 경찰이 그거에 가해자라고. 관여한 경찰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면은 네. 그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그 주장을 계속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것이 체포영장이 위법이라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 경찰로 부터 조사를 안 받겠다. 그리고 끝까지 조서에 서명도 거부하고 그게 이렇게 하는 게 그거죠. 네, 예. 변호인단의 논리인데 그 변호인단의 논리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변호인단 당신도 수사할 거야? 수사 방해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박은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도 있어요. 체포영장 집행이 예. 예, 불법이다. 라고 주장하죠. 그렇다면은 그걸 그 논리도 있겠지만은 그걸 끝까지 주장하려면은 처음부터 조사실에 안 앉았어야지. 그렇죠. 1시간 조사 받았지 않습니까? 오지도 않으면 알았어야지. 그리고 처음에 그런 체포 저지 비합헌 삭제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하기로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조사를 1시간 받았어요. 근데 총경이야 보니까 총경이 쪽팔려. 기분 나빠. 기분 나빠. 나 검찰총장 출신인데 그렇죠. 예. 경찰이 날 조사해. 그게 이제 검찰 출신이라는 거 대통령 출신인데 검사가 아니고 경찰에 조사를 해 매우 쪽팔리다. 이제 총경을 오만이지. 그래서 검사로 바꿔달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줄 수는 없죠.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되는 걸 끝까지 고집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검사 교체 요구도 안 하겠지. 그런데 경찰한테 조사받는 게 좀 쪽팔리잖아요. 이게. 이 윤석열 마인드 사고방식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직도 이제 반성하지 않다는 것이죠. 피의자로서 조사관을 교체를 요구. 근데 그걸 요구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저런 거죠. 당신들 그러면 그런 주장하는 변호인단에게 수사 방해하는 거야? 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정심 때 자기들이 생각을 해봤겠죠. 네. 질문의 내용이나 검찰의 태도를 볼 때 특수공무집행 방해하고 증거인멸 교사로 이거 수사 끝나면 영장 청구할 것 같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 작전도 세우고. 그러면 체포영장 불법을 강력하게 주장하자. 서명 날인 하지 말자. 서명 날인도 하지 말자. 그러려면 박창환 총경에 대해서 공격하자. 이렇게 변호인들이 협의를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작전도. 예. 저희가 이제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이번에도 이제 특검이 그것은 기피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사에 응해야 됩니다. 이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3시간이나 안 들어가고 버팅기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피의자로서 이 조사 기피 거부죠. 예. 조사 거부죠. 그 조사 거부면은 만일에 윤석열이었으면은 그 피의자는 긴급 체포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 그 자리에서 그럴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조특검은 지금 그 빌드업 하고 있는 거네요. 빌드업하고 있는 빌드업 거죠. 하고 계속해서. 있어요. 예. 네.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빌드업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 이제 그 안에서만 공방이 벌어지고 우리가 모르면은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계속 알려주더라고요. 아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언론을 참 잘 다뤄요 보니까. 기민하고 수사 잘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제 우려도 있긴 했었지만 수사는 잘한다는 의미가 뭔지는 이제 명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고검 건물에 갔을 때 이제 우려도 많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장점이 많았어요. 그 특검 예산이 빨리빨리 안 나온다나요? 예. 근데 이제 거기를 가면 시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김용균 나올 텐데 그 집기 기다리다가 놓칠 수는 없잖아요. 바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보니까 이번에 지하 주차장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 시설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장악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완전히. 조은석 특검이 서울 고검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고검에 그리고 특수본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사들이 거기 다 있어요. 뭐 전화고 인터넷이고 뭐 보안이고 다 거기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인 선택이었죠. 브리핑실만 좀 바꾸면 됩니다. 말씀하신 네. 뒤에 백 깔아라. 예, 백드럼만 좀 네, 바꾸면 백드럼. 됩니다. 특검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수가 전쟁터에서 이기는 제일 방법은 그 장수가 익숙한 지형으로 가야 된다. 아, 그 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지하 주차장 못 들어가게 하면서 그 앞에다가 예. 만차 세우는 거 보고 그렇죠. 그걸 다 아니까 지형을. 예. 이렇게 그렇죠. 조특검하고 네. 이제 이 건은 아닙니다만 다른 수사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예. 조특검이 굉장히 디테일에 강합니다. 아주 디테일, 생각지도 못한 디테일까지 집어내면서 그러기 때문에 조특검을 윤석열은 당연히 못할 겁니다. 윤석열 스타일도 잘 알고 있고 네. 어떻게 나올지도 알고 있고 왜 그런지도 알고 있으니까 대응도 즉시 나오고 그걸 또 국민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면서 계속 따라가게 아 상황이 이렇구나 예. 그러면서 점점 응원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완전히 임자 만났어요, 윤석열이. 임자 그리고 윤석열 끝에 조사 끝나고 나왔을 때 얼굴 완전 초췌하잖아요. 네, 순화되어서. 순화돼요. 네. 봐요, 되게 반성하는 얼굴이잖아요. 본인이 반성은 안 하겠지만. 약간 영혼이 나간 그렇습니다. 표정이던데. 네. 저도 조사 받아봤지만 조사 세게 받으면 약간 멘탈이 나가거든요. 네. 그렇죠. 멍해지거든요. 지금 많이 멍한 상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얼굴이. 다시 한번 사진 띄워봐 주세요. 멘탈이 나갔어요. 네. 나가가지고 아마 변호인단한테 나 연속을 못 받겠다고 했겠죠. 네. 7월 3일 이후로 하자. 그러면 7월 3일 이후에 언제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7월 3일이 아마 재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재판 받고 그 다음 날 오겠다는 건데. 그 다음일지 뭐 그 다음일지 그때 잡자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끌려가는 것이 되죠. 그럼 기다려야 되고 또 예. 한 번 순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 온다 안 온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7월 3일 재판에 있어서 그 후로 미루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죠. 재판은 재판이고 수사는 수사고 윤석열식 스타일은 수사 스타일은 그런 거 자기가 안 봐줬어요. 그냥 나오라 그러면 출석 통보하고 안 나오면 출석 불응이고 체포영장하고 그게 본인 스타일이고 본인 스타일대로 수사 당하는 거예요.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정신 못 차렸어요. 정신 못 보니까 아직도 대통령인 줄 아직도 알고 대통령이에요. 계속 자기가 네. 뭘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보니까 그 같이 간 변호인단도 그 기수가 높은 검사 출신들 같이 왔더라고요. 높죠. 일부러 그런 거죠. 일부러. 그러니까 김홍일 그 지금 방통위원장이었죠. 예. 그 윤석열의 변호인 거기가 이제 기수가 15기인가요? 15기 되게 인가요? 높아요. 그래서 조 특검보다 이제 높으니까 뭔가 제압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실패했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조특검한테는. 자 현재까지는 그래서 조특검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고
조은석 특검이 언론을 다룰 줄 알고 그리고 윤석열을 처음인데도 멘탈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정신 못 차린 검사들의 내부 상황,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들어보실게요. 그 찐윤 한 20, 30여 명 네가 한번 얘기했잖아. 주진 기자 얘기했는데 찐윤 20, 30명이 결사항전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네, 몇 명이 있어요. 그런데 결사항전이라고 해도 큰 잡음도 못 만들어내고 그냥 사라질 거는 가능성이 높아요? 네,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움직이겠다고 생각하고 모이고 그다음에 어제 동을 튼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썼어? 권순정이 기소하고 수사를 분리하는 것은 국가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그런 거 들리지잖아요. 그런 거. 네,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이프로스가 너무 조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조용했죠. 이렇게 조용한 이프로스가 그 검찰들이 글 쓰는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했는데 권순정이 먼저 썼는데 몇 명 지금 순서를 받아놓고는 있습니다. 글 쓰자. 네. 해가지고. 그리고 무슨 힘이 있어 그게? 외부 교수들까지 얘기까지 섭외해가지고. 네, 아무 그러면 힘도 없어요 그런 거. 그러면 조선일보가 좀 받아주겠죠. 그러더라도 큰 그 파장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잘 것같아요. 들리지도 않아 그런 거 이제는. 네. 그리고 들린다 하더라도 타격감도 없어요. 그래. 그래도 검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를 준비할 것 같은데요. 최근 분위기는 네. 없어요. 너무 조용하잖아요. 네, 그냥 죽었어요 조직이. 예.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누가 이렇게 총대 메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뒤에서 와 하고 이런 거래도 있었는데 지금은 누가 총대 메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뭐 혼자 해보던지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안돼. 근데 검찰이 조직이나 네. 검찰 이름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이러면 어디까지 우리 얘기 주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검찰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검찰 개혁의 중요 쟁점을 얘기를 하면서 검찰이 공소청으로만 기능하되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최소한의 수사권을 부여받을 수라도 있을지 아니면 그 수사권마저도 인정받지 못하고 경찰의 보안 수사 요청 권한만 인정받을지 실제 수사 현실을 감안하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검사장의 지위를 그냥 진급 개념이 아닌 보직 개념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일반 검사 취급을 또 하면서 하는 방향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서 검사들은 거의 이런 상황이 되면은 포기 상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고 그래서 아직 막 들끓어 오르고 이런 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20명 특공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한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1년 유예 기간 주면 안 돼. 그렇지. 다른 1년 주면 유예 안 기간이 돼. 있으니까 그 안에 반전 포인트는 분명히 생긴다. 그러니까 1년 그래서 동안이면 정치적 여러 가지 정리 이슈가 다 있을 해, 수 막. 있고. 그래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 기회가 올 거다 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 준비는 해야 된다. 일단 그 여기까지. 사람들은 다 수사하고 상관없는 부서로 부서로 보내버려야 되고 권한이 없도록 너무 잔인하다. 다 흩어놔야 되고 주요 보직 다 차지하고 있잖아 지금 다 흩어놔야 되고 아니 자기한테 수사권이 없는데 그런 자리가 아닌데 할 수 있는 거는 떠드는 것밖에 없잖아. 떠드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검찰은 예를 들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기소해버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진짜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네. 그런 자리에서 다 빼야 돼. 예. 기소만 했지 또 움직임은 또 없어요. 아니 그게 이게 배당만 배당만 했지. 아직 눈치 될 수 보겠지.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지 않아. 그런 자리에서 다 빼버리고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돼요. 그래도 너무 조용해요. 저는 좀 나 같아도 조용하겠다. 아니 저는 조용한 게 좀 뭘 지금 도모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냥 그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해는 되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자포자기야 지금. 수단이 없잖아요. 네. 아 수단도 없고 네. 뭐랄까요? 그거를 하기에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검사들도 약간 마음이 많이 떠났었다. 이건 이렇게까지 너무했다. 하나 이게 맞아. 심했다. 이게 그때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나 네. 얘기 있었어요. 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냐고. 그때 그리고 고발 사주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수처에서 다시 수사하기로 했는데 고발 사주에 개입했고 그다음에 그걸 덮는 과정을 보면서 검사들이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다. 고발 사주건을 중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랬겠지. 딱 봐도 아는데 그렇지. 딱 봐도 시켰는데 윤석열이 시켰는데 그래서 지금 대검 라인이 움직였는데 그거를 국민의힘한테 고발 사주를 시켜가서 다시 받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다 윤석열, 한동훈 네. 그 손준성, 라인을 김웅. 네.
그 라인을 위해서 한 짓이잖아 이게. 예. 그리고는 그 나중에 이제 창피하기도 하고 덮는 과정도 지저분했죠. 예, 해서 어제 독직 제가 폭행이 뭐야? 독직 폭행이. 그러니까 어제 검사들 너무 조용해서 검사들만 쭉 이렇게 만났는데 근데 아무튼 뭔가를 도모하려는데 뭔가 도모를 하려는데 잘 근데 어쨌든 뾰족하진 않아요. 내부적으로는 형사부 있잖아요. 형사만 전담을 했던 형사부가 이 타임에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 형사부가. 네, 왜냐하면 그럴 수 있겠다. 검찰은 형사부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수사가 중심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는 너무 특수부였다. 특수부가 그냥 대두하는 특수부가 너무 이렇게 됐다.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요. 힘을 못 쓰는 국힘과 검찰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기회만 되면 정치쇼를 보이는 국힘과 검찰의 동향을 항상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이 3차 소환 불응을 할 당시 다시 한번 내란 특검에 대해서 박은정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이 매불쇼에 방문해서 특검보 정리와 상황 정리해 주었는데요. 지금 윤석열 상태를 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같이 들어보실게요. 이분은 진짜 박수 받아야 돼. 특검은 다 이분 손 거쳐가는 거거든. 근데 바빠서 그동안에 못 모셨습니다. 김용민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입니다. 특검의 사나이. 진짜 박수 받아야 돼. 카넥팅에서 이제 특검핑으로. 특검핑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박은정 의원님 함께합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쭤볼 건 진짜 많아. 일단 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 불응했거든요. 네. 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갑니다. 약식으로 갑니다. 네. 뭐 당연히 이제 체포해야죠. 그 특검이 지금 내란 특검은 이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김용현 기소했잖아요. 추가 그렇죠? 기소했죠. 그랬더니 김용현 측에서 준비 기간에 기소를 못하지 않냐 다퉜더니 특검이 우리 수사 시작했다. 왜냐하면 특검법에는 20일 이내에 준비 기간을 쓸 수 있도록 제가 법을 바꿨어요. 기존에는 20일 동안, 그러니까 20일은 무조건 준비를 해야 돼. 근데 그거를 특검이 자율적으로 판단해라라고 바꿔놨습니다. 20일 이내로. 재량권을 줬구나. 네, 특검이 재량적으로 해라. 너무 잘. 난 그래도 이거 여쭤보려고. 왜냐하면 김용현이가 그 고발해요. 중앙지검에. 네, 이거 다 미리 설계 다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 동안을 바꿔서. 박수 받아야지. 안 그러면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안 그래도 고발했더라고 서울중앙지검에. 네. 그래서 하여튼 내란 특검은 이미 출발을 한 것이니까. 빠르게 경찰이랑 협조를 하든 아니면 특검 자체가 단독으로도 지금 가능하니까요. 빨리 체포해야죠. 체포 혹은 구속.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딱 물어보려고 했는데 바로 그냥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은성 내란 특검이 이제 추가 기소한 거잖아요. 요건 근데 너무너무 다행인 게 어제까지 보도 나왔을 때는 지기현이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었거든. 맞아. 통상 뭐 이렇게 간다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다행이게도 다른 재판부에서 이걸 배당을 받았죠. 한성진 부장판사. 요거는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성진 부장은 이재명 당시 전 대표 그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사이기는 합니다. 1심 판사예요. 네, 그 유죄로 선고했던. 다만 그 이제 직위원 재판부 외에 이제 다른 재판부에서 추가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23일 날 심리를 한다고 잡은 것 같아요. 26일 전에 심리를 해서 그 심리한 결과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한 1년 만에 1심 선고가 났는데 중간에 구속갱신을 했거든요. 영장을 다시 발부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내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도 됐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이 매우 발빠르게 잘 추가 기소했고 이것은 뭐 전례에 비춰서도 그렇고 저희가 검찰의 그동안 구속 재판 관행에 비추어서 당연히 한성진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매우 중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중대하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위계공직방 그 김용현 전 장관이 노상원 비아폰을 국가를 속여가지고 지금 노상원에게 지급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부하를 시켜가지고 노트북 등을 파쇄했다는 이 부분은 증거인멸 교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증거를 인멸하면 그건 처벌되지 않는데 누군가를 시켜서 자기 증거를 인멸시키면 그건 교사로 처벌을 받습니다. 매우 네. 중대한 범죄이고 그 구속의 사유가 뭐예요? 도망할 염려, 그 다음에 증거인멸의 염려 이거잖아요. 네. 그럼 증거인멸 교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빼박이지. 그러면은 영장이 당연히 발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성진 재판부에서 한성진이가 하는 거예요? 심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거기서 발부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러네 지기현 재판부하고 지금 사건이 두 개가 지금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병합해서 재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됩니다. 일단 몇 가지 장치들을 그래서 더 넣어둔 것이 있는데요. 수사 기간, 그러니까 준비 기간, 특검 준비 기간인 20일 이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 아까 말씀드렸고, 네. 그런데 그 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특검에 수사 못하게 돼 있는데 이 특검은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준비 기간에도 네,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을 때는 긴급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수사를 한 것이고 이것을 곧장 기소를 한 것이라 특검법 내 테두리 안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김용현이 아마 그 얘기도 또 들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다 문제가 없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검법의 기존 특검법과 다르게 좀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기존 특검법, 그러니까 관할을 자유롭게 열어놨습니다. 법원의 관할을. 기존 특검법은 무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기소할 수 있게 해놨어요. 중요 사건 다 거기서 하니까 기존 특검법은 그냥 그렇게 관할을 지정했는데 이번 특검은 아무래도 지기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굳이 중앙지방법원으로 기소해서 병합하게 하는 일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 특검이 자율적으로 판단해라 라고 해서 다른 법원에도 기소할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자 다른 법원에서 재판되는 것을 하나로 모으려면 모으고 아니면 각자 따로 하려면 또 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각자 다른 법원에서 다 재판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내 재판 다니고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일주일 내내 재판 받아야 될 수도 있죠. 꼼꼼하시네. 꼼꼼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박수 못 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까 그 한성진 우리 위인님 사진 다시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성진 위인님이 23일에 김용현이 구속 여부를 심리하겠답니다. 23일에 우리 한성진 위인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정도면 그래도 속도 낸다고 봐야겠죠. 당연히 저거는 심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네. 심리해서 그날 중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할 텐데 이 사안은 구속 영장 당연히 발부돼야 할 사안입니다. 발부됩니다. 한성진 재판부가 이 영장에 대해서 뭐 또 지기현 재판부처럼 이상한 결정을 한다면 뭐 국민적 지탄 받겠죠. 김용현이 26일이었나? 26일까지가 구속 기간. 3일 전에. 나 진짜 그 표정은 보고 싶은데 표정을 못 보네. 표정 못 보나요 저희가? 출석해요? 출석해요? 출석은 할 건데 일단은 재판은 모두 다 공개하도록 해놨습니다. 비공개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것도 근데 영장 심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피고인 재판 출석하고 아마 내란 특검에서 공소유지도 가능하고 이 영장 추가 기소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라 이 사건은 무조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는 이제 방송 생중계가 카메라가 아니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갈 수 기자들에게 방청객에 공개하는 것이고 중계 여부는 원칙적 중계 허용. 예외적으로 법원이 판단했을 때 중계하는 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 예외적으로 안 할 수 있게 정도는 살짝 열어놨어요. 와 진짜 꼼꼼하시다.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자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특검이요. 그 사령관들 있지 않습니까? 내란 사령관들. 지금 군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도 이제 곧 있으면 풀려나기 직전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조은석 특검이 지금 군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가지고 오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쳤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그 군사법원의 재판부가
박정원 대령 무죄 선고했던 재판부로 알고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훌륭하네. 예, 그 맞습니다. 국민적인 신뢰가 있는 재판부이기 때문에 네. 굳이 안 가져와도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요. 네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네. 아직 외환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환죄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첫 발도 안 뗐기 때문에 네. 내란이 이만큼이면 외환은 그거보다 더 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을 수도 있고 네.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빠르게 조치 취할 것이고 그 조은석 특검의 그 수사 의지 같은 것들은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확인이 됐나요? 네, 그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요거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그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외환에 대해서 네. 외환 유치 혐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나요? 많지 않을까요? 꼬리 내리세요. 아니 괜히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까봐.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이 정도로 그냥 눈치껏 죄송합니다. 많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은 사실 좀 저희가 특검 추천이 되기 전에 그런 얘기들은 좀 있었는데 내란죄에서 기존의 검찰의 수사나 공수처의 접근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그냥 법조계에서는 들려왔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그런 문제의식이 좀 있다라는 생각들은. 네. 그래서 아마 의지는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의지가 많은 건 제가 뭐 소통을 한 적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 특검보를 이번에 임명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검사 출신이 5명이고 경찰 출신 1명이던데 뭐 제가 뭐 알아요? 이 사람도 모르잖아. 그렇죠. 한번 띄워놔 드릴 테니까 네. 우리 그 두 분이 좀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초면이네. 우선 이제 내란 특검은 중요하게는 이제 검찰이 내란 과정에서 어떤 공모 역할을 했는지가 규명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검찰을 향해서 이 수사가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특검도 검찰 출신이고 또 그 특검이 또 특수 출신이어서 또 여러 가지 또 뭐 걱정하시는 바가 있는데 특검보를 전부 다 대부분 검찰로 채운 것은 조금 저는 좀 아쉽다. 게다가 저 특검보 중에 2명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에 데리고 있었던 참모다. 누구예요, 누구? 그리고 1명은 또 박근혜 그 대통령 정부 당시에 청와대 민정에 파견됐던 검사 출신이어서 그 3명은 친윤 검찰과 매우 가까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면 검찰에 대한 수사가 좀 그러니까 약간 판사 출신이나 뭐 변호사 출신이 좀 가서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내란 특검의 파견 검사들이 60명인가요? 60. 그래서 그 검사들이 대부분 특수본에 있던 검사들이 많이 가가지고 실체와 관련해서는 그 검사들이 많이 수행을 할 텐데 그거에 대한 뭐 그 수사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검찰로 좀 이렇게 방향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 특검보들의 역할일 텐데 특검보와 특검이 모두 이제 특수나 뭐 그 검찰 출신이어서 그런 부분 좀 아쉽긴 한데 조은석 특검이 워낙에 침대에 눕혀놓고 팔다리 잘 자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잘 할 거다. 잘 하기를 바란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조금 검사 출신을 뭐 침대에 묶어 놓는다고 판사 출신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첨언하면 우리 박은정 의원님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검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비판적 응원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합니다. 이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공개적으로 맞습니다. 비판 혹은 감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잘할 때마다 잘할 때 응원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 명 좀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될 사진 좀 올려주세요. 저 이윤재 명지대 교수.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윤석열 탄핵안 이 탄핵안에 초안을 작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탄핵안 초안 쓰고 그걸 마지막에 제가 손봐서 탄핵안 최종본을 만들었는데 초안을 쓰신 분이라 누구보다도 이 내란 사건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분입니다. 그리고 뭐 검사 출신으로 돼 있긴 하지만 사실은 검사를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으셨고 저희 동기인데 금방 하고 나가셨습니다. 동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금방 나갔대. 금방 하고 나갔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고 하셨던 분이고. 아 그래요? 이번에 특검 추천도 되셨던 분이죠. 그래서 저분을 그분이 이분이구나 이윤재. 네, 최혜병 특검의 특검으로 추천이 됐던 분이기도 하죠. 이분이 그 사람이 또 괜찮더라고. 이분이 그 야학도 열심히 하더라고. 야학.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건 저만 아는 거예요. 요건 저만 아는 소스입니다. 야학. 사람이 괜찮더라고. 그러네.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구나. 네, 그래서 하여튼 좋은 생각 가지고 뭐 잘 접근할 수 있는 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분도 비판적 응원을 그래서 혹시 모르지만 비판적 응원을 계속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정리하고요. 요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최근에 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녹취 파일이 나왔다고 해서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그 녹취 파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뭡니까? 2021년 검찰이 수사 엉망으로 했고, 그렇죠. 2024년 검찰이 수사 엉망으로 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맞죠. 그런데 이번 김건희 특검에 파견 검사들이 들어갔죠. 네. 그 파견 검사 가운데 한문혁이라고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한문혁. 누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말이죠. 2021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팀장으로 들어갑니다. 김건희 특검에? 김건희 특검 안에는요. 수사에 이 무마한 사람들도 다뤄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 참으로 이거 아주 아이러니한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이거 어떻습니까? 네, 거기에 더해서 한 명 더 좀 예의 주셔야 더 되는 있어? 게 또 있어? 와, 최희만 검사라고 있습니다. 최희망? 최희만 파견 검사로 최희망. 네, 특검의 이제 저거. 팀장을 맡을 것이다. 최희만 한문혁 이렇게 팀장 맡을 듯 이렇게 기사도 나왔는데요. 네. 최희만 검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심우정 총장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왜냐하면은 반부패 그 이과장이니까요. 그리고 예. 아마 뭐 의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심우정은 안 돼. 심우정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같이 나와서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돌아가는 이 상황을 우리 민주당기 특검이 명확히 알고 계신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네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으니 죄송한데 이름이 최 뭐라고요? 최희만, 최아이, 최희만, 희만? 네, 최희만. 만. 최희만. 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파견 검사이기 때문에 파견 취소하고 처리하고 다시 파견 받으면 됩니다. 팀장은 또 넘어가지. 한문혁 팀장으로 들어갔어. 한문혁. 최희만. 네. 다른 건 다 좋아도요. 심우정 묻으면 이건 문제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당연하죠. 그 김건희 특검은 심우정 역시 수사 대상이 그러합니다.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내란 특검에서도 심우정 수사 대상이 되고요. 네. 제가 김건희 특검법도 이제 초안을 만들었는데 김건희 특검법 만들 때 핵심적으로 집어넣었던 게 그거예요. 그 사건, 김건희 사건, 명태균 사건 이 사건을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그렇지. 방해하거나 봐주기 한 것도 수사 대상이 명확히 넣습니다. 다시 말해 검사들도 수사 대상에 다 포함시켜놨어요.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이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팀을 잘 꾸려야죠. 맞습니다. 검찰 본진 털러 가는 특검이에요. 그렇죠. 김건희 이제 수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하게는 심우정 비화폰으로 김주현 민정수석하고의 통화. 그 후에 그 김건희에 대한 뭐 조사가 이루어지고 도이치모터스 무혐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시간 순서상으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수사가 굉장히 확대되어야 되는 거죠. 대통령실까지 그 민정수석까지 합해가지고 김건희 수사 방해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자, 채입니다. 채. 네. 아이. 채 아이. 그리고 채희만. 참고로 이게 도움이 될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제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건은 검사가 피해자였고 외압을 받은 피해자였고 어떤 사건에서는 동일한 검사가 우리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검사라는 사람들이 네네네. 어떨 때는 되게 생각 없이 흔들린다. 그래서 어디서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리로 가져오면 안 된다가 대부분은 맞을 수 있겠지만 네. 경우에 따라서는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이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검사의 또 활동 방향도 다르고 혹은 또 세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계속 강조해서 지적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특검이 문제가 맞다 싶으면 철회를 하면 되고요. 알고서도 나는 이 사람의 장점을 계속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 네.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맞습니다. 네. 전 매우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특검은 모든 것을 결과로 말하는 맞습니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한문혁 사진 다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사람이 2021년에 예를 들어서 위에서 야 김건희 수사 똑바로 하지 마! 라고 해서 똑바로 안 했어. 예를 들어. 근데 이번에는 특검에 들어가서 똑바로 해! 하면 똑바로 해. 이럴 수는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특검의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런 차원의 말씀인 거죠. 네, 그 경험을 말씀.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의 이력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렇죠. 우리가 감시할 수 있고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한성진 체임한 한문혁 잊지 말고 감시해야 할 대상입니다. 내란 특검 응원합니다.